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대구 경북 소식은 지진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 무엇보다 큰 지진을 겪어보니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진을 체험하는 시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입니다. 추석 연휴의 끝자락, 평소 같으면 한가할 시간에 가족 단위 체험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12일 지진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듯 소방대원의 설명을 듣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경주 지진보다 강도가 높은 규모 6.0의 지진을 실내에서 체험하는 상황. 두꺼비 집이 우리 집에 여기 있습니다. 두꺼비 집 와서 엄마는 전원 스위치를 내려줍니다. 아시겠죠? 소방대원의 설명에 이어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자 가족들이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먼저 가스 끄고 그거 가스 밸브 잠그고 불 끄고 문 열고 머리 보호하고 식탁 밑이나 그런 곳에 있어야 될 거예요. 실외에서도 건물이 무너지고 폭발하는 상황을 경험하며 지진의 무서움을 몸으로 느낍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당황하기 쉬운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숨어 있다가 지진이 어느 정도 멈췄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외부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빈 공터나 넓은 학교가 좋겠고요. 미리 겪어보고 대처법을 느낄 수 있다 보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때 지진 나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계기에 그래도 애들한테 한 번 더 이런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교육을 시키자 우리 한번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대처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경주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복구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들의 피해가 크고 숙박업소는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도심지에 위치한 한옥 보존지구. 5집 건너 한 집골로 기와가 무너져 군데군데 천막으로 지붕을 덮어놓았습니다. 천막마저 없는 한옥들은 천장 곳곳에 비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새고 불안하고 겁나고 있잖아요. 또 흔들려갖고 또 어떤 그 지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정부의 지원으로 지어진 40개 지구의 한옥들이 지진의 직격탄을 맞아 2,000여 건의 한옥 기와 지붕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지붕이 기울어진 한옥의 특성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자 기와가 쉽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집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가 이거를 과연 계속 지을 수 있을지 정말 참 무섭고. 숙박업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 수학 여행 취소를 포함해 숙박업소 해약률은 65%에 달하고 관광객은 60%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전에는 10통 왔다고 하면은 지진 이후로 이제 현재는 이제 한두 통 정도밖에 안 올 정도로 이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다보탑과 첨성대, 불국사 대웅전 등 60건의 문화재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간담회를 갖고 경주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한 뒤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지진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서 오늘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에 24억 원 등 경북에 27억 원을 지원하고 대구와 부산, 경남에 각각 2억 원씩 지원합니다. 안전처는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안전진단지원팀을 파견해 주택 위험도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김영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도심 지역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피해 정도를 예측한 결과 대구에서만 2,419명의 사망자와
22,62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이재민도 2만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상 정부도 내진 설계 등 철저한 지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음식이 비교적 맵고 짜다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음식 맛뿐만 아니라 식재료 선택에 있어서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한 면이 많았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가시오이가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한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색이 옅고 가시가 없는 백오이는 구색만 갖출 정도로 소량만 진열돼 있습니다. 백오이보다 가시오이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백오이 이거는 어디서 왔는 건 몰라. 나 그거 잘 안 사요. 피클 그런 걸 내가 우리 아들이 잘 안 먹기 때문에 가시오이만 많이 먹어. 한 대형마트가 올 상반기 오이 매출을 조사했더니 대구 7개 점포에서는 가시오이가 84%, 백오이가 16%였지만 수도권 37개 점포에서는 반대로 백오이 98.8%, 가시오이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북 군위가 가시오이 생산 전국 1위인 것을 비롯해 대구 경북 지역에 가시오이 집산지가 많은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대구 사람들은 조금 독특합니다. 우선 고등어와 갈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서울 지역에서는 조기를 말린 굴비가 더 잘 팔리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반대로 조기가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어종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익숙한 음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도 중에 많이 나는 뭐 병어 같은 거,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서는 그 붉은 고기 같은 거 이런 건 아예 먹질 않아요. 그만큼 입맛이 보수적이고 호기심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땅콩과 호두 등 견과류로 반찬을 해먹는 것도 대구 경북에서 시작됐고 콩잎 장아찌도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음식입니다. 끼니를 잊기 어려웠던 옛날 흔하디 흔한 콩잎으로 반찬을 해먹기 시작한 것이 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대구가 육개장, 보거불고기의 본산지인 것에서 알 수 있듯 비슷한 재료로 요리를 하더라도 고춧가루를 이용해 자극적인 음식 만들기를 선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 중인 가운데 달성군의 대구 국가산업단지 한 14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지난 7월 착공 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14개 기업이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해 1,39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2018년에는 60여 개 물기업의 입주가 예상됩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경북대학교가 지난해 수주한 연구비는 1,466억 원으로 2014년 1,302억 원보다 12.6% 늘었습니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7번째, 국립대 가운데는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대는 과제 수주 건수로는 지난해 2,848개를 수주해 전체 3번째, 국립대 가운데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에 과음으로 발생한 질병과 중독, 자살 관련 비용은 6조 1,761억 원이나 듭니다. 유형별로는 과음에 따른 질병 비용이 4조 6,3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1조 1,691억 원, 중독 3,657억 원 등의 순입니다. 보고서에서 과음의 기준은 남성의 경우 한 번에 소주 7잔, 여성은 5잔을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들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실습생은 이름과 함께 명칭이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대구의 고액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의 추적을 조사한 결과
46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 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의 재산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부동산 허위 양도, 신탁 계약 등을 활용해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현장 추적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